전화벨이 울린 건 참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아닌 오후 4시.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창밖으론 은행나무 잎이 몇 장 떨어지고 있었지요. 요즘은 전화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낯선 번호를 누가 잘못 건 줄 알았습니다. 031. 처음 보는 번호인데 왜 그리 낯익던지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참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야, 성호야. 그 한마디에 손이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마음이 아니라 손부터 움직였던 걸 보니 아마도 깊은 곳에 남아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잘 지냈냐? 밥 한번 먹자. 시간 괜찮을 때? 짧았고 조용했고 애틋했습니다. 그 짧은 말을 듣고도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침묵 끝에 겨우 그래, 조만간 보자.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친했지요. 성호는 키가 크고 공부보단 운동을 잘했는데 웃을 때 참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서로 나눠 먹으며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같이 걸어가며 우린 20살이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렇게 매일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성호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우리 서울 가서도 자주 보자. 그때 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요. 당연히 자주 볼 거라고, 서울이 얼마나 넓다고 못 만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꼭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더라고요.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에 들어갔고 성호는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있는 작은 공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성호는 편지에 공장 이야기를, 전 대학 이야기를 적었고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갔고 제대하고 나니 편지 주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랐고 연락이 조금씩 줄었고 결국 어느 해인가 추석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때쯤 전 직장에 다니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성호는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보겠지. 그렇게 마음 한편에 넣어둔 사람이었는데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전 아이 둘을 키웠고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와 함께 늙어갔지요. 가끔 성호 생각이 났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허전했고 저녁으로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어도 씹히는 게 없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뉴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쯤 한번 연락해 볼까? 아냐, 그냥 다음 주에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이틀, 사흘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번호는 통화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손가락은 그 번호 위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전화가 또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성호 씨 아시는 분이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것 같아서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네, 아는 사람인데요. 저는 성호 씨 조카입니다. 삼촌이 그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제 새벽에 라는 말에 귀에서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군요. 입술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몇 통 거셨더라고요. 통화 목록 보니까 할아버지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고 창밖으론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었고 주머니 속 손이 땀에 젖을 만큼 떨렸습니다. 겨우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어딘가 작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입구엔 국화꽃 화환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까지 갔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성호를 마주해야 하는데 그 마주함이 두려웠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관 속에 누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밥 한번 먹자. 40년 만에 들은 목소리, 마지막으로 건넨 그 말이 어디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무 불도 켜지지 않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낮인데도 거실은 어두웠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책장 한켠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거기 있었습니다. 종이 색은 누렇게 발에 있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스르륵 마른 나뭇잎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종이 모서리는 손에 닿으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교장 선생님 사진이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엔 담임 선생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3학년 5반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살도 되기 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성호를 만났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했고 어깨를 잔뜩 올리고 포즈를 취하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교복 단추를 하나 풀어놓은 모습, 머리를 옆으로 살짝 넘긴 모습, 그 옆에 서 있던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둘 다 참 어렸습니다. 손끝으로 그의 얼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사진 위로 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종이 표면이 매끄럽게 느껴졌고 손가락 끝에서 성호의 웃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아주 조금 고였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개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성호의 개인 사진도 있었지요. 정면을 보며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성호의 모습이 될 줄은요. 앨범 뒤쪽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펼쳐보니 성호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야, 잘 지내냐? 여긴 춥고 힘들다. 그래도 너 생각하면 웃음이 나더라. 제대하면 꼭 보자. 소주 한잔 하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대하면 꼭 보자. 그때 우린 정말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만날 거라고, 시간이 지나도 우린 친구일 거라고 믿었지요. 편지를 다시 접어 앨범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덮으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낙서가 보였습니다. 졸업식 날 친구들끼리 서로 사인을 받던 그 페이지였습니다.
성수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항상 건강해라. 마이너스 성호.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친구. 우린 평생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린 서로를 잊고 살았고 마지막 전화 한 통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은행나무 잎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어디론가 흩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은 연락을 자주 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끔 그냥 이유도 없이 문득 떠오르고 갑자기 보고 싶고 어느 순간 마음이 쿡 하고 찔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럴 땐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한 번쯤 찾아가 봐야 했습니다. 성호의 전화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보고 싶다. 밥 한번 먹자. 딱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던 걸 괜히 미뤘습니다. 시간 나면 조만간 언젠가라는 말로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며칠 뒤 성호 조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유품 정리하다가 이거 드리라고 하셨대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졸업식 날 누군가가 찍어준 그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교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성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수야, 미안하다. 연락 못해서. 그래도 넌 내 평생 친구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손으로 닦았지만 이미 사진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받을 수 없는 전화입니다. 전화 목록에서 그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졸업앨범 속 사진을 덮지 못한 채 오늘도 그 페이지에서 멈춰 있습니다. 가끔 그 페이지를 펼쳐놓고 성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야, 성호야.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날의 햇살, 그날의 전화벨 소리, 그리고 그 짧은 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살아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만은 또렷합니다. 요즘은 가끔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별일 없냐고, 밥 한번 먹자고, 그냥 얼굴 한번 보자고 말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놓칠 것 같아서요. 성호가 남긴 사진은 지금 제 책상 서랍 맨 위에 있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꺼내 봅니다.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젊고 웃고 있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사람은 보고 싶을 때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못 보게 되는 거라는 걸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인연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흩어져 갑니다. 그 잎들이 성호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